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작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왜 대형 작품을 꼭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모든 작가들이 대형 작품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세계관이 있고, 세계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맞는 크기가 있고, 모든 작가들이 같은 성향을 가질 수 없고요. 아주 작은 작품만 전문적으로 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형 작품을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은 작품만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대형 작품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 작은 작품을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하기 쉬운 예로 건축가가 있습니다. 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작은 집을 짓는다. 작은 집 정도는 사실은 일반인이 목공을 배우고 뭐 기본적인 도면 같은 거 좀 도움을 받고 하면은 직접 짓는 경우들도 꽤나 있잖아요. 근데 건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그리고 건물이 커질수록, 그리고 그 형식이 달라지고 거기에다가 디자인 플러스 기능성까지 들어갈수록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건설사라든가 건축사무소 이렇게 설계하는 데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취급할 수 있는 그 건물의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실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대형 건축도 할 수 있는 대로 성장을 하는 곳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아주 작은 개인 사무실에 가서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다? 그런 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라 뭐 예술가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건축가들도 있잖아요. 뭐 안도 타다오 같은 사람. 그런 예술 활동을 벌이는 건축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냥 작은 집만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고, 정말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하는데, 정말 유명한 그런 건축물들 있잖아요. 대형 건축물들. 그런 데서 역량을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짓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머리에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집이라는 게. 특히 단층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뭐 자재만 잘 사서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힘들 뿐인 거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사실은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물론 전문가가 한 거랑 일반인이 한 거랑은 다르겠지만, 근데 내가 막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막 100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이거는 경험이 없거나 개인인 사람이 노력을 한다라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하고, 정말 많은 경험과, 어, 어디 뭔가 하나의 뭐 계단이라든가, 여기 지붕의 각도라든가,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건축가가 이 설계를 했었을 때 그 완성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도 가면은 건축가가 뭐 직접 자기가 뭘 짓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디자인만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뭐 자기들이 손봐야 될 게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공정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치밀하고 고도의 사고력이 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도 모나리자를 보면은 생각보다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림이 작아서. 근데 뭐 마크로스코 같은 그림이라든가, 제가 오늘 자료 화면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대충 다 아시죠? 마크로스코 그림을 화면으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건 나도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정말 대형 작품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완 선생님의 지금 점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전에 뭐 300호, 500호 그런 대형 작품들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근데 애초에 그냥 한 10호나 한 20호 정도 되는 작품에다가 점만 이렇게 그리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이랑은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 김창렬 선생님의 물방울 작품을 정말
그렇게 잘 따라 그리시는,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물방울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는 모작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 뭐 큰 작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작품을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작품을 봤었을 때는 물방울 자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어떻게 보면 물방울은 김창현 선생님보다 잘 그려요. 그렇지만 어, 작은 데에서 물방울을 그냥 단순히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 화면을 구성을 하고 이끌어가는 거에 있어서 100호를 넘어가는, 사실은 어, 150호 정도가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리미트 정도이기 때문에 150호도 대작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200호, 300호, 500호 막 더 이상이 되는 작품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역량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작가가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왜 그래야 되냐면은 대형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형 작품을 할 때는 솔직히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에 있는 뭐 대성당에 있는 벽화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다 그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애니메이션을 그린다고 해서 그걸 모든 거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작화를 한 장을 그리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릴 수 있겠죠. 모두 다 자기 작품이고 모두 다 자기가 할 수 있고 모두 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시키는 건데, 누군가에게 시키면서 내 작품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게 한다라는 거는, 내가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단순히 그거를 재현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알아야 돼요. 아주 치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됐으면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거를 이끌어가고 스토리하고 작화하고 뭐 구도나 여러 가지에서부터, 이 사람이 실제로 나보다 작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틀 속에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만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순간의 감정의 행위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작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대형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막 감정적으로 그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작품들도 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순간의 감정만으로 대형 작품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건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뭐 99% 맞다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화면을 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고, 구조적인 철학, 미학적인 철학과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작가가 대형 작품을 하거나 많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조수를 쓰거나 사람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이슈가 됐었던 거는, 안 쓰는 것처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쓰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왜 쉬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쉬쉬하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안도 타다오가 직접 벽돌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도 타다오의 작품이라고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모든 작화를 내가 한 땀 한 땀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샤넬이 디자인을 해서 자기가 직접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안 만든더라도 샤넬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디자이너, 이 작가, 이 감독이 없으면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단순하게 이거를 시킨 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업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게 그 예술가의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을 혼자서 운영하는 거예요. 밑에 팀장들이 없이 스스로가 팀장 역할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99% 감정만으로는 절대 해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해요.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추상화 작가들이 더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상 작가들도 뭐 당연히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특히 대형 작품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화면 전체를 끌고 나가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림을 그리는 화면의 구성과 이 사람이 갑자기 벽면 전체를 채워라. 이거 두 개를 다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손바닥만한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벽만한 그림을 그리는데 손가락만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결론적으로도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도 대형 작품도 있지만 아주 작은 작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작은 작품들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제가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제로 보면 되게 작아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빈치가 그 정도 크기의 작품만 했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작품도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다 이렇게 작가를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이 작가가 나중에 발전을 하고 뭔가 더 미술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세계적으로 할 때는 물론 저는 아직 세계적인 작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대형 작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작품을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젊었을 때 이거를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못하게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어려서 배우면 배울수록 쉽게 하는 것처럼 좀 굳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사실 근데 이게 여건이 돼야죠. 사실 이렇게 큰 작품들을 또 구입해 주는 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작업실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사실 대형 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은 대형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일단 재력을 갖춘 작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또 이런 역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좀 세계적인 작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작가의 역량을 확인하는데 대형 작품들을 보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좀 저랑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든 작가가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 작가의 역량을 좀, 알아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